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이혼하고 돌싱이 된 33살 여성입니다. 제 지인분이 이곳에서 사연을 많이 들으시는데 저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는 시댁이 많다고 하여 제가 겪었던 일도 사연으로 한번 써보라고 추천하더군요. 저의 시댁도 거지 같고 정신 나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만 터지다 이혼한 것은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통쾌하게 마무리 짓고 끝냈습니다. 미친 시월드에서 마음고생하시는 많은 며느리분이 제 사연을 듣고 미친 자에게는 미친 자의 방법으로 참교육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봐요. 제가 어떻게 시댁을 엎어버리고 나왔는지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교회에서 만났어요. 우리 엄마께서 집안일로 마음 뒤숭숭하셨을 때 이모께서 교회를 다니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다며 말씀하셨고 이모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다. 뒤늦게 교회를 다니셨고 마침 그 교회의 말씀도 좋고 사람들도 좋은 분들이 많으셨대요. 그 인연으로 저도 엄마를 따라 교회를 종종 다니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일이 많아 피곤할 때면 교회를 못 가는 날도 있었지만 되도록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니는 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못 보던 남성이 한 아주머니와 함께 들어오더군요. 저는 저 사람들은 누구인지 엄마께 여쭤보았어요. 엄마께서는 이번에 새로 교회를 다니게 된 엄마와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는데 문제는 새로 오신 아주머니와 저희 엄마가 교회 봉사를 하시면서 급속도로 친해지시게 된 거였습니다. 두 분이 자주 만나셔서 교회 청소나 전도하시다 나중에는 같이 말씀 나누신다며 서로의 집도 왕래하시더군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와 달리 일찍 퇴근하고 집에 오니 집에 그 집사님께서 엄마와 같이 과일을 드시며 말씀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를 드리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저를 부르시더군요. 주은 씨 올해 나이가 몇이지? 네? 저요? 저는 올해 31살 됐어요. 어머, 홍기가 꽉 찼네. 그래서 만나는 남자는 있어요? 라는 집사님의 말을 들으신 우리 엄마는 관심을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없지. 안 그래도 빨리 남자친구 사귀어서 시집 가라니까 일이 많아서 못 만난다고 저러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거 왜 물어? 혹시 주변에 괜찮은 남자 좀 있어? 있으면 다리 좀 놔줘. 그래? 아니, 어쩜 똑같네. 우리 아들도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여자친구도 없고 저렇게 일만 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들은 어때? 주은 씨보다 2살 더 많긴 한데. 라고 하셨고 우리 엄마는 집사님 아들이면 성실하고 인상도 서글서글해서 아주 좋다며 두 분이 서로 죽이 척척 맞으시더군요. 저는 그런 두 분께 방으로 들어가 보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업무에 지친 몸을 돌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집사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셨는지 엄마께서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러셨죠. 너 지금 만나는 남자도 없는데 집사님 아들 한번 만나볼래? 뭐? 정말 그 아들을 만나보라고? 난 그냥 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도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짝 없는 둘이 만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괜찮기는. 그러다 잘못되면 나중에 껄끄러져서 싫어. 그리고 내 스타일도 아니란 말이야. 스타일이 뭐가 중요해? 외모만 보고 만나면 너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그리고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야 할 거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나이도 찼는데 이렇게 일만 하면서 남자 만날 기회는 없는데 어느 세월에 연애해서 시집가려고 그래? 혹시 아니? 몇 번 만나봤는데 운명이 될지.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봐. 라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저는 남자에 큰 관심도 없었고 되도록 결혼도 빨리 하고 싶다는 조급함도 없어서 별 생각이 없었지만
딸이 빨리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사는 걸 바라셨던 엄마는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실랑이에 결국 저는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주말에 카페에서 보기로 하였고 엄마의 상화에 옷과 화장에 신경 써서 나갔습니다. 시간마저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상대방은 도착해서 앉아있더군요.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시켰습니다. 교회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따로 만나서 이야기 나눈 적은 없던지라 어색하더군요. 저는 이야기만 조금 나누고 서둘러 헤어지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분은 시간이 지나자 어느 정도 어색함이 풀렸는지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더군요. 답을 해주고 저도 예의상 물어보기도 하며 대화가 어느 정도 오갔어요. 생각보다 우리 둘은 대화가 잘 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듬직하니 등치 있는 남자를 좋아했는데 상대방은 마른 편이었습니다. 적당히 이야기하고 식사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그곳에서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궁금해하시며 어땠는지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대화는 어느 정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사람은 착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죠. 엄마는 다음에 또 언제 볼 거냐고 재촉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에게 다음 일정은 잡지 않았고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지하게 만나는 것에 확신이 없다고 둘러댔죠. 전 그럼 엄마에게 또 어마어마한 잔소리 폭탄을 들었습니다. 아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해요. 어떤 잔소리였는지요. 우리 엄마는 한 번 만나서는 사람을 잘 모른다며 몇 번 만나봐야 알 수 있다고 하셨고 다음 일정은 언제 잡으면 좋을지 혼자 고민하시더군요. 그리고 마침 남자 어머님이신 집사님께 전화가 왔고 엄마와 두 분이 신이나 통화를 하시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상대방은 제가 나쁘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 상대방 남자도 나처럼 엄마 등살에 만만치 않도록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순간 동지라고 생각하면서 제 처지처럼 불쌍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두 분의 상화에 못 이겨 신속하게 두 번째 만났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대화가 더 잘 통했어요. 나름 시간도 빨리 갔고요. 그 탄력을 이어받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식사까지 하면서 나름 편해졌습니다. 그런 저희 둘의 모습을 본 양쪽 엄마와 집사님은 두 분이 벌써 서로 예비사돈이라 칭하며 북치고 장구치시더라고요. 정작 우리 둘은 아직 그럴 생각이 없는데 말입니다. 엄마들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다 보니 우리 둘의 만남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마의 말씀처럼 몇 번 만나보니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됐어요. 특히 착하고 다정다감한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념 없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데 어느 정도 개념이 탑재된 것 같더라고요. 집사님의 아들 역시 점점 제게 호감이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은 의도하지 않은 만남을 지속하다가 얼떨결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분위기에 휩쓸려 만난 건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시간이 지나 집사님 아들과 만남을 가진 지 3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둘은 나이가 있다 보니 양쪽 집안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왔어요. 주말에 남자친구와 데이트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엄마가 남자친구를 집에 들어오라고 하시며 과일 좀 먹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얼떨결에 엄마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남자친구는 엄마가 깎아주신 과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일만 먹고 가려는 남자친구와는 달리 엄마의 속은 다른 꿍꿍이가 있는 듯 보였어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긴장하며 과일을 먹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은근슬쩍 결혼은 언제 할 계획인지 묻더군요. 저는 그런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무슨 벌써 그런 이야기를 묻고 그래? 성우씨 부담스러워하겠어. 그런가? 아니, 나는 둘이 조금 만나다 헤어질 것도 아니고 나이도 있고 하니 미래를 생각하면서 만나는 거 아닌가 해서. 성우씨 생각은 어때?
우리 딸이랑 결혼 생각은 없는 거야? 엄마, 그만해! 엄마는 기필코 결혼 확답을 바꿔야 말 작정이신지 당황스러워하는 남자친구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참 당황스럽고 부담이 되는데 남자친구는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주춤하더니 답을 바라는 엄마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뗐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은 씨랑 저랑 나이도 있는데 가볍게 만나는 사이는 아니죠. 나중에는 차차 결혼에 관해 이야기도 나올 거라 생각해요. 어머, 그렇지? 그럼 둘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는 거니까. 집사님이랑 차차 혼사 의논해봐야겠네. 남자친구의 말에 엄마는 신이 나신 듯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게 한 것 같아 참 미안했어요. 남자친구를 집에 보내고 난 뒤에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하면 어째? 내가 진짜 창피해서 못 살아. 얘는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아까 이야기 못 들었어? 상우도 너랑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라고 하잖아. 그럼 당연히 앞에 여자친구 엄마가 있고 그런 질문을 하는데 아니라고 그래? 진짜 사람 난처하게 만들지 좀 마. 내가 엄마 때문에 아까 얼마나 부끄러웠는 줄 알아? 누가 보면 시집 못 보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뭐 어때서 그래? 그리고 사실 맞잖아, 이거사. 빨리 시집 가서 너 가정 좀 꾸리고 살아, 이거사.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어쨌거나 이제 너 치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집사님이랑 의논해봐야겠다. 하시며 신나하셨습니다. 엄마의 그 모습을 보니 앞으로 닥쳐올 미래가 쎄했지만 저도 내심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양쪽 엄마들의 등살에 못 이겨 만난 사이라서 저에 관한 생각이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나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느낄 수 있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들과 딸을 치워버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잔뜩 빠져 계신 우리 엄마와 집사님은 서둘러 결혼 이야기를 나누며 두 분이 아주 장단이 맞더라고요. 만난 지 3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참 당황스러웠지만 엄마와 집사님께서 돌아가시며 어차피 나중에 결혼할 거고 결혼 전제로 만나는데 나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빨리 결혼해서 아이 가져야 좋다는 둥 여러 가지 말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도 듣다 보니 그래, 나이도 있는데 연애 몇 년 하고 결혼하면 바로 아이 가지라고 들들 볶일 것 같고 이참에 그냥 빨리 결혼해버리고 이 등살에서 벗어나 편히 지내볼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둘은 성격도 잘 맞고 말도 잘 통하니 결혼해서 어려운 부분은 서로 맞춰가면서 해결해 나간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됐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양쪽 어머님들의 세뇌 아닌 세뇌에 걸려들어 결혼이라는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사님의 아들과 결혼하였고 성우 씨는 제 남편이 되었어요. 우리 둘은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놓은 돈도 꽤 있었고 양쪽 집안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그런지 신혼집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양쪽 집안 중간 정도의 위치를 잡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사과농장을 처분하신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분이 연세도 많다 보니 그만하고 쉬고 싶다고 하시며 아빠께 사과농장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아빠도 나이가 있으셔서 하시던 일을 정리하시던 참이었는데 아빠와 엄마는 상의 끝에 이어서 사과농장을 운영하기로 하셨죠.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사과농장은 청송에 있어요. 가끔 남편과 사과농장에 방문하여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드리기도 하였죠. 그럴 때면 엄마는 고맙다며 종종 사과를 챙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처음 사과농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편하게 지내시지. 굳이 힘든 일을 하시나 해서요. 그리고 농장 일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두 분의 건강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또 해보지 않은 일인데 잘하실 수 있을까도 싶었고요.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달리 아빠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크셔서 그런지 점차적으로 능숙해지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실 때까지 많이 도와주셨고요. 명절 때는 부모님께서 키워 수확하신 사과를 맛보라며 주셨고, 주신 김에 사돈댁에 가져다 드리라며 사과 한 상자 차에 실어주셨어요. 그리고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죠. 사과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살던 집을 처분하고 청송으로 옮기셔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셨고, 자연스럽게 시어머님을 뵐 기회가 많지 않게 되었죠. 그래도 가끔 통화하며 지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챙겨주신 사과를 들고 시댁에 방문하여 사과 상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 부모님께서 농사지어 수확한 사과예요. 남편이랑 부모님 뵙고 왔는데 어머님 드리라고 하시면서 한 상자 주셨어요. 살짝 맛봤는데 달고 맛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우리 사돈께서 고생해서 지으신 사과 아니니?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먹어? 고생하셨겠다. 맛있게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 아니다, 내가 이참에 전화를 해야겠네. 라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사과를 맛보던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맛있니? 먹어보니까 너무 달고 아삭아삭하니 맛있다. 알도 크고. 부모님께서 사과 농사를 참 잘 지으시네. 그렇죠? 저도 먹어봤는데 맛 좋더라고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혹시 이거 몇 상자 더 살 수 있니? 나도 주변 지인들한테 명절 선물로 사과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아빠께 말씀드려 볼게요. 몇 상자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시댁이랑 친정하고 내 거래처 사람들하고 교회 몇 사람 정도 하면 꽤 많이 필요하겠는데 10상자 정도 되겠어. 네, 우선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게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아빠께 전화를 드렸고, 시어머니께서 사과 맛을 보시더니 참 맛있다며 몇 상자 사고 싶다 하셨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아빠께서는 납품하는 업체가 있으시지만 사돈의 부탁이니 10상자를 따로 빼놓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머니께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빠께 말씀드렸는데 10상자 따로 빼놓으신다네요. 어이, 그러니? 그럼 예, 내가 급하니까 돈은 나중에 줄게. 먼저 사과 상자 좀 택배로 보내주시라고 전해줄래?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사과를 돌려야 할 것 같아서.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아빠께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시어머님의 상세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빠께서 사돈의 부탁이시기에 사과 한 상자당 가격은 싸게 해주셔서 5만 원만 달라고 하셨고, 저는 시어머님께 사과 한 상자당 원래는 더 비싼데 싸게 해주셔서 5만 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우선 사과 상자를 다 돌리고 나중에 주신다면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는 지인분들에게 사과를 잘 전달해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맛보신 분들 모두 맛있다며 좋아했다고, 기분 좋으셨다고 이야기해주시고 제 계좌로 사과값을 입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돈께 대신 감사 인사 좀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어 핸드폰 계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 제 눈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제 눈으로 보여야 하는 금액은 50만 원이어야 하는데 20만 원만 찍혀있더군요.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돈을 잘못 보내신 건가? 아니면 내가 금액을 잘못 알려드렸나? 액수를 착각하신 거겠지. 라고 별별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전화해서 알려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말아야 할지 고민도 되더군요. 그러나 50만 원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우선 시어머니께 받은 돈 20만 원은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남편에게 슬쩍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성우씨, 저기 어머님 말이야. 이번에 사과 열상자 값을 보내주셨는데 잘못 보내셨는지 20만 원만 보내셨더라고. 원래 보내주셔야 하는 금액은 50만 원인데. 어쩌지? 어머님께 연락드려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곤란하네. 아빠께 사과 상자 금액 드려야 하는데. 그래? 우리 엄마 동계산 정확하셔서 그럴 일 없는데. 근데 사과 한 상자에 5만 원이나 해? 되게 비싸네? 에이, 요즘 과일 금값인 거 몰라? 그리고 이 정도면 비싼 것도 아니야. 원래는 5만 원 더 넘는데 아빠가 어머님 부탁이니 더 저렴하게 해주신걸? 아무튼 말씀 좀 잘 드려. 라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님. 예. 사과 상자값 덜 들어왔다고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했다며? 너는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하면 되지. 왜 우리 아들 통해서 말하고 그러니? 아니, 그게 어머니께서 잘못 보내신 걸까봐 여쭤보기 난감하기도 해서 남편에게 고민조로 이야기한 건데 그이가 어머님께 말씀드렸나 보네요. 됐고, 앞으로 이런 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렴. 그리고 내 엄마랑 통화했다. 사과 상자값 다 해결됐으니까 걱정 말고. 그럼 이만 끊어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남편이 잘 이야기해본다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말했길래 어머님이 저러시나 싶다가도 내 딴에는 돈과 관련된 거니 민감한 문제라 남편에게 부탁했던 건데 설명을 해드려도 불쾌한 티를 다 내시니 속상했어요. 이번 기회로 어머님과 사이가 어색해지는 것은 아닌가 내심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사과 상자 값은 맞게 계산하셨겠지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엄마와 통화를 하셨다고 하니 해결이 됐겠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한 달 후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전화하시어 사과 5상자를 더 부탁하셨습니다. 저번에 사과를 맛본 거래처 사람과 어머님 사업장 단골이 있는데 다들 너무 맛있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더 구매하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곧장 아빠께 전화해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빠가 역정을 내셨어요. 안 돼. 내가 2번 다시 사돈한테 사과 상자 주나봐라. 5상자건 1상자건 절대 안 팔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태도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빠, 왜 그래? 저번에 10상자 주셔놓고는 왜 이번에는 안 판다 하시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또 5만 원씩 싸게 줘야 해서 그러는 거야? 5만 원 싸게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희 시어머니 심보가 못돼서 난 싫다. 내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이, 몰라.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어쨌거나 아빠는 그런 날도둑 사돈한테는 절대 사과 못 파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이 다 무슨 말씀이신가 싶어 어리둥절해 있다가 곧바로 엄마께 전화를 드려 아빠와 방금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자초지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 인간이 진짜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결국 티를 냈고만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정말 내가 모르는 뭔 일이 있는 거야? 그게 뭔데? 아니야, 넌 몰라도 돼.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사과 상자는 내 아빠랑 다시 이야기해볼게. 엄마, 우리 시어머님이랑 무슨 일 있는 거지? 정말 말 안 해줄 거야? 엄마 진짜 이러면 나 시어머님께 여쭤볼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의 계속되는 윽박에 우리 엄마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시어머니와 우리 부모님의 비밀을 말이죠. 너 절대 시어머니한테는 아는 내색 하지 말고 여쭤볼 생각도 하지 말고 있어. 알았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라고. 알겠어. 도대체 뭔데? 별건 아니고
저번에 내 시어머니가 산 사과 말이야. 응, 그 사과 10상자? 그래, 그거 돈 20만 원만 줬어. 뭐라고? 20만 원 받고 더 안 받았단 말이야? 그걸 왜 이제 말해? 나는 어머니께서 엄마랑 따로 통화하셨다고 해서 나머지 돈에 관해 해결하신 줄 알았지. 엄마랑 아빠도 별말 없으시니까. 말할 게 뭐 있어. 사돈지간이고 친한 사이인데. 그 정도는 그냥 이해해주는 거지 뭐. 괜히 속 좁은 내 아빠만 저런다? 너도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겨. 굳이 뭘 또 받아내고 그러니? 그리고 원래 딸 가진 부모는 죄인이란 말이 있는 거야. 그저 너 시집살이 안 시키고 잘 대해주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마랑 아빠는 뭐 땅 파서 장사하셔?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돈 버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래? 그럼 어머님이 전화하신 게 나머지 돈은 못 주겠다는 전화였던 거야? 정말 너무하시네. 아이고, 됐고. 너 엄마가 분명히 말했어. 이런 거 티내지 말고 내색하지 말라고. 괜히 너만 책 잡혀 이거 사. 엄마랑 아빠는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 좋게 생각하자. 엄마가 사과 5상자도 어떻게 만들어 볼게. 알겠지? 엄마 일하러 가야 해. 그럼 나중에 통화하자. 엄마와 전화를 끊고 저는 속상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농사지은 사과를 평소값보다 더 싸게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로 드시다니요. 이건 정말 아니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부탁하신 사과 아빠께 말씀드렸더니 저번에 시키신 사과값도 다 안 주셨다면서요.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면 차라리 제게 따로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나머지 사과값은 제가 내드릴 수도 있는데요. 전 그것도 모르고 또 아빠께 사과 5상자 부탁드렸잖아요. 어머, 너 지금 시어머니 가르치니?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아주 청없고 탕돌하구나. 사돈끼리 그깟 돈 꼭 받아야겠어? 그리고 내가 그냥 사돈이야? 너희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교회 식구인데 그렇게 다 따져야 하겠다 이거야? 10만 원만 주려다가 예의상 20만 원만 준 건데 아주 성의를 무시하네. 솔직히 나는 사돈이 부탁한 건데 돈 안 받고 그냥 주실 줄 알았다. 너희 엄마도 아는 교회 사람에게도 사과 주면서 어찌 보면 너희 사과 내가 홍보한 거 아니니? 고마워하기는커녕 아주 사람을 무슨 돈 떼먹는 파렴치한 취급이야. 됐어. 내가 2번 다시 사과 사나 봐라. 홍보도 안 해줄 거야 이제. 라고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고요. 부들부들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열을 식히고 있는데 어머님은 그 사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셨는지 남편이 밥을 먹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사과값 다 안 줬다고 뭐라 했다며? 그래도 시어머님인데 우리 엄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 지금 화 많이 나셨어. 나중에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잘 말씀드려. 저는 남편의 말에 식히고 있던 화가 다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인가요? 뭐라고? 당신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우리 엄마가 사과값을 다 안 주셨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돈 문제 가지고 다 따지려드냐? 저번에도 돈 가지고 그러기에 야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하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엄마가 남이야? 사돈끼리 이해하고 그냥 정으로 줄 수도 있지. 장모님은 다 이해하시는데 장인어른은 기어이 다 받으시려고 하고 말이야. 정말 너무 야박하시다.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는 건 물론이고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말하는 남편의 저 얄미운 입을 손으로 세게 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해하고 넘길 게 있고 아닌 게 있죠. 차라리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되려 잘못한 사람이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야박하고 정없는 사람이라고 욕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개념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맙소사, 내 시어머님과 남편이 개념 없는 사람들이었다니.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아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시내 쪽에서 한복 가게를 하나 운영하십니다. 마침 이렇게 시어머님이 가게를 운영하시니 하늘은 제 편인 듯 싶었어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고민이라는 어머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가 그린 큰 그림의 세계로 초대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가 웬일로 전화를 다 했니? 또 그 사과 때문에 전화한 거라면 더 할 말 없다. 아니에요. 사과 때문에 연락드린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씀처럼 사돈끼리 이해하고 넘길 문제죠. 그러니 지난번 일은 죄송했어요, 어머니. 그래,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니 내가 한 번은 넘어가는데 다음에 또 이 정도로 안 넘어갈 거야? 네, 어머님 감사해요. 참, 그리고 어머님께 한복 몇 벌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이번에 저희 부모님 환갑이신데 기념으로 한복 한 벌씩 지어드리려고요. 그리고 짓는 김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제 것도 하려고요. 가능할까요, 어머니? 그럼 어디 보자. 총 5벌이네. 아이고, 잘 생각했네. 우리 며느리가 이제 보아하니 아주 효녀구나. 그래, 한복 지어드리면 좋아하시지. 내가 아주 좋은 걸로 예쁘게 만들어줄게. 보통 한 벌에 20만 원 전후인데 사돈 댁에게 드리는 한복이니까 내가 특별히 조금 할인해서 싸게 해줄 테니 걱정 말고.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럼 준비되시면 연락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님은 5벌이나 한복을 짓게 되니 큰돈을 벌 생각에 좋아하시는 것이 눈에 뻔했어요. 한복 짓는다고 말씀드리자 목소리부터 밝아지신 게 확 티가 날 정도로요. 저는 한복만 다 만들어봐라, 아주 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고 생각하고 그날만 기다리며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대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한복이 다 준비되었다며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똑같이 돈은 나중에 드릴 테니 먼저 택배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에 저희 부모님 농장 주소로 택배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한복값은 사돈이니 싸게 해서 한 벌에 그냥 15만 원만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우선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농장에 한복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시어머니께 한복값을 드리러 남편과 같이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한복값이라며 봉투를 건넸어요. 제 예상대로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봉투를 확인하시더군요. 그리고 액수를 확인하시더니 저를 어이없다는 식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이게 뭐니? 왜 돈이 모자라? 75만 원을 줘야지 35만 원만 주면 어째?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 댁에 해주신 건데 그렇게 정없이 다 받으셔야겠어요? 저는 그래도 생각해서 조금 더 넣어드린 건데 저는 어머님이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라고 말하며 가식적으로 서운한 티를 내자 어머니는 돈 봉투를 제 얼굴에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나를 놀려? 너 이거 일부러 그런 거지? 내가 저번에 사과값 다 안 줬다고 똑같이 복수하는 거 아니야? 사과랑 한복이랑 같아, 이년아? 이게 아주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를 아주 호구로 알아? 오냐 하고 좋게 대해줬더니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지?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야? 어머니께서 하신 행동은 버릇이 있는 행동인가요? 사과랑 한복이 왜 달라요? 어머님이 한 땀 한 땀 수놓고 바느질해서 만든 한복이랑 피땀 흘리며 금이야 오기야 키운 사과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고요. 저희 부모님 쉽게 돈 버시지 않으세요. 그 고생하시면서 우리 엄마는 그래도 사돈이니 이해하려고 제게 비밀로 하셨다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바보였고요.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역지사지란 말 아시죠? 어머님, 지금 딱 그 꼴이시라고요. 돈 제대로 마저 다 받고 싶으시면 당장 우리 부모님께 나머지 돈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저도 돈 못 드려요. 라고 대들자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제 뺨을 때린 거였어요.
남편은 고개가 돌아간 상태로 얼이 빠져있는 댁에 소리쳤습니다. 진짜 돈에 미친 것도 아니고 더럽게 돈돈하네. 너 당장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나머지 돈 빨리 내놔. 그 엄마의 그 자식이라더니 역시나 개념이 없는 사람이 애를 낳았으니 당연히 그 자식도 개념 없는 텅텅 빈 머리일 텐데요. 누가 봐도 본인 엄마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저로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지 않고 바로 엄마 편을 드는 남편 새끼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손을 댄 건지 후회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있는 온 힘을 다해 남편의 뺨을 똑같이 쳤습니다. 웃기고 있네. 너도 뿌린 대로 걷었어. 사과 같은 소리 하네. 누가 누구한테 용서를 빌어하는지 감도 안 오지? 하긴 그 어미의 그 자식 새끼지. 둘이 평생 그렇게 개념 없이 욕 얻어먹고 살아. 그리고 불쌍하니까 한 가지 알려줄게. 사과를 샀으면 제값을 주고 사는 거야. 제값을 안 주고 정 같은 개소리 하면서 사는 건 그냥 도둑이라고. 도둑! 알겠어? 내가 돈이 없어서 나머지 45만 원 안 줬겠니? 난 너희처럼 거지가 아니야. 제발 그 거지 근성을 정이라는 따뜻한 말로 포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순간부터 넌 내 남편 아니야. 우리 이혼해. 라고 말하고 멍해져서 손으로 맞은 뺨을 만지며 저를 보고 있는 남편을 두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부모님께 갔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리니 아빠는 잘 엎었다며 괜찮다 다독이셨고, 엄마는 왜 그랬냐며 속상해하시다가도 감히 귀한 내 딸 얼굴에 손을 댔냐며 화가 나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못된 놈이랑 갈라서고 다른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만나라고요. 그리고 우시면서 크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결혼을 밀어붙여 우리 딸 인생 본인 때문에 꼬인 것 같다며 우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엄마를 달래며 인생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정말 이혼할 거냐며 애처럼 굴지 말라고 길길이 날뛰었고, 시어머님은 날마다 문자와 전화로 나머지 한복값 내놓으라며 전화했습니다. 전 시어머님의 번호를 차단한 상태고, 남편에게는 이혼하는 것에 변함없으니 너나 애처럼 징징대지 말고 곱게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둘은 이혼하게 되었고 신혼집을 처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 눈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돈 앞에서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나 확인도 했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은 저처럼 찌질하고 본인 입맛대로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 만나지 말고 좋은 남자와 그런 남자를 키운 개념 바르신 시부모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